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3일 오전 11시 36분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즉 베네수엘라판 주사파 정권 마두로가 공산주의 정책을 펴면서 쿠바에 충성하는 이런 망국적 정책을 펴다가 경제가 망가지고 연간 인플레 물가 상승률이 100만 %를 넘는 이런 국가 파괴를 해도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군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원조를 하겠다. 지금 베네수엘라 3천만 명 중에서 한 300만 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로 달아났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부족해가지고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해외 여러 나라들이 지금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자를 세 군데로 보내고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어디냐 하면은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 쿠쿠타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와의 브라질 접경지대 이 두 군데 뭐 원조 물자를 쌓아놓고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굶는 사람한테 전달하겠다고 하니까 마두로 이 독재 정권이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국경을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임시 대통령으로 세계 50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과이도라는 분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접 원조 물자를 인수해가지고 직접 나눠주겠다. 만약 군대가 여기에 반기를 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과이도는 오히려 군대에 명령을 내립니다. 과이도는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두 사람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과이도를 지지하는 해외의 여러 나라가 있는데 주로 문명국가, 민주국가, 남미국가들인데 50개국 넘었어요. 과이도는 지금 군에 절대로 발표하지 말라. 이 원조 물자를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마두로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폐쇄를 시켰는데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즉 베네수엘라 브라질 접경지대에서 거기 현지 주민들 페몬이라고 그러네요. 페몬이 부족 이름입니다. 페몬 부족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갖다 주는 원조 물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군대가 들어오니까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제일 처음에는 군부대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발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두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부대장을 그냥 체포해가지고 지금 구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군대가 지금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확대되느냐. 그다음에 같은 시간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접경지대 콜롬비아 쿠쿠타라는 데에서 이제 콘서트 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에서 가져온 물자를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와서 또 과이도 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국경을 넘어서 가서 회의도 하고 또 콘서트도 하면서 빨리 국경 문을 열어라. 원조 물자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과이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조직해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 군대를 젖히고 바로 물자를 받아가겠다. 그러면 마두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여기서 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이 충돌이 벌어지면은 베네수엘라나 이 세계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마두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지금 30만 명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지금 과이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굶어 죽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식량 등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막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crime against humanity. 이게 뭡니까? 반인도 범죄 행위입니다. 반인도 범죄 행위.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R2P라고 그러는데요. Responsibility Protect People이라든지 이런 약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포기하고 굶어 죽도록 방치하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 물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이건 crime against humanity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군대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군대가 과연 원조 물자를 끝까지 막을 것이냐. 현장에 와본 군인들이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발포를 하지 않고 그 국민들과 손을 잡아버리면은 이게 이제 민중혁명이 되고 성공하는 거죠. 진압군이 진압을 포기하면은 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4.19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1986년 필리핀에서도 마르코스를 몰아낼 때 군대가 국민편을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마두로는 그래도 아직은 이 군 장성들은 자기 편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 장성들은 이 돈을 많이 받아요. 군 장성 숫자가 또 많습니다. 한 몇천 명이 돼요. 나토군 전체 합친 군 장성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장성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 하나씩 갖고 있어요. 또 이 집권층은 마두로의 집권층은 마약 밀매의 스폰서들입니다. 마약 밀매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 집단입니다. 이 마두로 정권은 범죄 집단입니다. 겉으로는 사회주의, 차베스, 쿠바의 카스트로, 체 게바라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지만은 그건 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사파 김정은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짓하고 또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우고 평화를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그런 수법 그대로 정책을 펴다가 그 잘 살던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망쳐먹었는데도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첫째, 이 부패 집단이 권력층이 되어가지고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두로가 넘어가면 우리도 같이 넘어간다. 다만 하급 장교들 그리고 밑에 있는 병사들은 월급 적고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냐. 이 군대가 상하로 쪼개지는 것을 지금 바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 압력이 들어가니까 일단 마두로가 과이도를 체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대통령이 공존하는 상황이 지금 오래 계속되고 있으면서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마두로를 옥죄는 천하 대세는 보면은 마두로가 나가 떨어지는 코스임에는 분명한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극적인 변화라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일어난 발포에 의해서 두 사람이 죽고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붙잡혀 버리고 하는 이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국경지대 쿠쿠타에서 만약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이걸 뺏어간다면 우리가 직접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그것을 마두로 정권이 막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정권이 무너지는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마두로 정권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은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전자카드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주민등록증 비슷한데 이 전자카드를 갖고 있는데 투표장에 갈 때는 투표하고 나와서는 전자카드를 반드시 보여주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전자카드를 가지고 투표한 사람들에게만 100억을 주는 거예요. 100억을. 이 지금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니까 100억 경제입니다. 100억 받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에서 100억을 중단한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뜻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굶어 죽은 것은
배급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배급 기능이 마비되니까 김정일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평양 사람 군인들에게만 그리고 노동당 간부에게만 식량을 제공하고 지방에는 식량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주로 적대계층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식량을 가지고 식량을 계급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적대 계급은 굶어 죽는 거예요. 바로 마두로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협조적인 사람한테만 식량 등 물자를 보급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급이 얼마냐 하면은 한 달에 $5입니다. $5면은 6,000원 아닙니까? 6,000원. 봉급이 6,000원입니다. 그것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연초에 $10,000를 입금해 놓으면은 연말에 돼서 찾으면은 $1도 안 돼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런 베네수엘라를 만들어 놓은 이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하는 것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교통방송의 한 프로는 마두로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정권을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몰아낸다 하는 이따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지금 서울시 교육감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차베스에게 배워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판 주사파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사파는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하나는 사대주의입니다. 저기에서 사대주의는 뭐냐? 베네수엘라의 사대주의는 차베스 마두로 둘 다 카스트로의 부하였어요. 쿠바의 종속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쿠바의 보안기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군대 정보기관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뭡니까? 김일성, 사회주의 플러스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는 영혼을 판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 속보를 말씀드리는 것은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사파에게도 큰 타격이 됩니다. 큰 타격이 되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계속 가면은 베네수엘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공짜 심리를 퍼뜨리고 그리고 현금 복지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남북 간의 이 현상을 평화라는 이 말로서 위장평화 쇼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킨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의 베네수엘라다. 그 증거가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27%나 현재 되고 있습니다. 학살자, 그럼 유대인이 히틀러를 존경하는 사람이 27%가 된다면은 그런 유대인이 사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까요? 즉,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야 100년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제가 보도하는 것도 반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